네,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2교시는 이제 좀 금방 끝내게 된 이유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신경과학에서 손해에 대한 것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금방 끝낼 수가 있었고요. 3교시는 이제 중재이기 때문에 특히 손해손상, 아탁시아를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손해 부분을 좀 길게 할애를 하겠습니다. 우선 손해손상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냐면 기능 조절 운동이 있고요. 프랭켈 운동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있고 PNF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손해 환자를 어떻게 운동 치료를 시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목표는요, 당연히 트렁크 안정입니다. 트렁크가 안정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사지를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이게 치료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은 트렁크 안정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트렁크가 안정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손, 눈 이렇게 협응 능력을 조절하는 운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중 내 몸이 어느 정도 정중선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수직인지에 대한 그런 지각 증진 훈련을 하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심선을 맞추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한 기능 조절 훈련으로는 이렇게 되기 위해 트렁크 조절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 PNF 기법 중에 쓰이는 게 뭐라면 approximation이고요. approximation은 proximal joint에 이제 압박을 줘서 이제 그 관절 수용기를 자극시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율동적 안정 기법을 씁니다. 그래서 rhythmic stabilization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앉은 자세에서 균형은 그 안정적 반전, stabilization reversal 또는 느림 반전, slow reversal, hold relax를 라는 그 PNF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기능 조절을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겨냥 이상을 보이는 환자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슬로우 리버살, 홀드 릴렉스 또는 프랑켈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장에 보면은 바로 이게 뭐지 율동적 안정이 뭔지 그 다음에 안정적 반전이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 PNF 기법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랑켈 운동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듯이 몸통 안정 운동이 가장 먼저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앉아가지고 율동적 안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C하고 D 그림은요. 앉은 자세에서 이제 바로 앉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또 앉은 자세에서 균형 훈련하는 모습 보죠. 공을 잡아보세요 라고 해서 정중선의 위치를 점점 환자한테 인식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은 보행 훈련하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서기 훈련, 그 다음에 피발을 잡고 이렇게 걷는 보행 훈련, 그리고 워커를 잡고 이제 보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원리는요, 바로 안정된 체중 지지면과 그리고 항중력 자세에서 균형 훈련이 바로 초점입니다. 그 다음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점점 처음에는 압박을 강하게 줘서 관절 압박, 즉 approximation을 통해서 그 관절에 대한 어떤 고유 수용성 감각을 심어주는 양을 이제 점점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그게 바로 이제 안정성을 위한 고정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 균형 능력이 좀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점점 균형을 더 깨트리는 훈련을 더 해서 점점 더 균형이 좋아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네. 그리고 움직임 속도를 처음에는 느리게 시작했다가 점점 빠르게 증가시키고요. 또 끝낼 때는 천천히 줄여나가는 게 바로 가이드라인입니다. 네. 129페이지 보시게 되면 또 물리적 인자 치료를 손해손상 환자에게 또 쓸 수 있는 그 물리치료 전기기구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NMES라고 해서 심근근육 전기자극이에요. 얘는 어떨 때 쓰냐면 기억하세요. 근긴장도가 감소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근장도 감소를 지연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NMES입니다. 그래서 근제육
근제교육을 하는데 쓰이는 거거든요. 네, 두 번째는 FES입니다. 자, FES라는 것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수축을 유발시켜 주는 거잖아요. 물론 뇌졸중 환자에도 사용하지만, 손해운동 환자에게 써서 비정상적인 움직임하고, 그 다음에 조화롭지 못한, 그러니까 코디네이션이 떨어진 환자에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도구로서 바퀴가 달린 이렇게 워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퀴 없는 게 있고, 그다음 바퀴 있는 게 있어요. 그 두 개 있는 바퀴가 2개 달린 거, 4개 달린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워커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바퀴가 달린 거 2개든 4개든 달린 것을 사용하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탄력 보호대를 사용을 해서 무릎이 이게 꺾어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일상생활 활동 훈련으로는 이제 뭐 프랑켈 운동, 예, 그리고 휠체어를 사용한 뭐 AD 훈련이라든가, 그 다음 뭐 만약에 침대에서 오래 계실 경우에 불사용 위축, 디스유스 아트로피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관절 변형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훈련, 방지하는 훈련, 가루의 운동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뒷장에는 약물 치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프랑켈 운동과 PNF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130페이지 보시면 이제 약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 손상은 이제 약물을 많이 처방하는데 특히 이제 베타 차단제인 뭐 프로프로라돌 아니면 클로론제팜, 프리미돈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손해 환자에서 수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뭐 수면제 같은 것도 처방을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그 프랑켈 운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켈 운동은요, 스위스의 프랑켈이라는 이제 그 의사가 이거를 개발을 했고요. 특히 감각 실조증 환자에서 고유 수용성 감각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게 원래는 프랑켈 운동이에요. 네. 실조증에는 그 다음에 손의 감각 이렇게 3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감각실조증 할 때 쓰이는 거예요. 하지만 손의 아탁시아에도 효과를 봤다고 되어서 현재는 손에 아탁시아가 있는 손해 손상에 따른 아탁시아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요, 너무 쉬워요. 그냥 리듬감 있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뇌에다가 재교육시켜 주는 건데요. 협응 운동을 기르기 위해서 고안된 거지 절대로 이거는 근력 강화가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치료사는요, 명확한 목소리로 말을 해야 되고요. 또 좋은 게 숫자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꼭 세워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가 눈으로 뭐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피로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휴식 시간을 주는 게 좋고, 또 환자가 할 수 있는 관절 운동 범위 내에서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한 동작에서 어려운 동작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보통 이제 그림을 이렇게 원형 발바닥 판과 제자리 돌기 동작이 있거든요. 요거는 서서 할 때 그 프랑켈 운동이에요. 프랑켈 운동은 처음에 누워서, 앉아서, 서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일단 그 프랑켈 운동의 3요소는 환자의 집중도가 필요하고 정확하게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반복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는 우선 정상적인 곳부터 먼저 하고 약간 침범된 거,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게 침범된 순서로 하고요. 리듬감이라는 거 좀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한번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누운 자세에서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거는 소리를 조금 음악 소리를 낮추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이게 네. 일단은 이제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일단 무릎을 굽혔다 폈다 이렇게 해주는 거 하고요. 환자 스스로 또 유도하는 거죠. 할 수 있게 여러 번 반복을 시키고요. 이제 두 번째 동작 들어갈게요.
두 번째 동작은 무릎을 굽히고요. 도시 플렉션 시켜주고 그 다음 어버덕션 시켜주고 그 다음에 제자리 돌아오게 합니다. 반대측 다리도요. 다시 무릎을 굽히고 도시 플렉션 시킨 상태에서 어버덕션 그리고 다시 제자리. 네, 환자 스스로 또 이렇게 보여주죠. 지금 이 동작입니다. 요거를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을 하면 되고요. 네, 여러 번 반복하겠습니다. 또 다음 동작은요. 어버덕션입니다. 환자 혼자 스스로 이렇게 어버덕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죠? 어버덕션 왔다 갔다 여러 번 반복하고요. 다음은 휠 투 신 있죠. 그러니까 힐을 무릎 쪽에 주시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네, 힐을 따라서 힐을 이제 정강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오게 양측 반복하고요. 이제 환자 스스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스스로 올려서 정강이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훈련을 시켜주고요. 반대쪽도 또 하시면서 반대측 또 이렇게 해보고 연습 여러 번 반복을 하고요. 이 동작이 끝나면 이제 양쪽 무릎이에요. 그래서 양쪽 무릎을 굽혔다가 이제 폈다. 이 동작입니다. 그래서 환자 스스로 이건 좀 쉬운 이렇게 되면 이제 힐 투 신이 되면 이제 다음 동작으로 이렇게 양쪽 무릎을 굽혔다가 폈다. 네, 제가 이거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또 프랭켄 운동도 찾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보시면 돼요. 이제 가장 어려운 동작이 이제 한쪽 무릎을 들게 해요. 그리고 이제 손의 손상 쪽 다리를 갖다가요 들어서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반대측도 이제 다리를 들게 한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반대측 다리를요 들어 올려서 안쪽으로 넣었다. 그러니까 어덕션 하고 내려주는 거예요. 한번 환자 스스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쪽 들었잖아요. 반대측 다리를 어덕션 내리고요. 다시 반대측 다리 들고 또 이제 바깥에 이제 어덕션 내리고 이렇게 요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가장 쉬운 동작부터 해서 가장 어려운 동작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PNF 테크닉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PNF 테크닉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동근, 아고니스틱을 이용한 테크닉이 있고, 그 다음에 기랑근인 안타고니스트를 이용한 게 있어요. 아고니스트 이용하는 게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드믹 이니시에이션이 있고 율동적 개시라고 하죠. 그리고 코비네이션 오브 아이소토닉에서 복합 등장 수축이 있고 그 다음에 리프티드 스트레치라 해서 탭을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리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 환자에게 직접 적용할 게 바로 이 리버설이에요. 리버설은 반전이라고 하는데요. 안타고니스트를 이용한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다이나믹 리버설, 그러니까 동적 반전, 네,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징 리버설, 안정적 반전, 그리고 리드믹 스테빌라이제이션, 율동적 안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릴렉세이션 테크닉이라 그래서 여기에는 홀드 릴렉스와 컨트랙트 릴렉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요. 요거 두 개를 콤비한 슬로우 리버설 홀드 릴렉스가 있어요. 이것도 손의 손상에 사용할 수 있는 QNF 기법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등장성 수축을 먼저 하고 등적성 그러니까 관절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죠. 그 다음에 기랑근 운동을 시켜주는 건데요. 이거는
뭐 브레이크 잠글 거라든가 물건을 줍는 거라든가 아니면 엘보 익스텐션을 할 때 사용할 도와주는 그런 움직임을 도와주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이게 파란색 박스에 있는 게 바로 주동근을 이용한 그 리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콤비네이션 오브 아이소토닉, 그 다음에 리드믹 이니시에이션 요 세 가지 기술이 주동근을 이용한 기법인데요. 복제라는 것은 끝에 동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리플리케이션은 이제 가로의 끝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유수용성 감각을 입력을 시켜주는 거죠. 네. 그리고 등장성 수축의 결합체 코미네이션 오브 아이소토닉 CI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이완 없이 한쪽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동근에만 계속해서 구심성, 원심성 수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협응과 ROM 증진에 좋죠. 그다음 세 번째 율동적 개시는 개시를 못하는 환자분한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PROM으로 시작했다가 AAROM 그러니까 어시스티브 액티브 ROM을 써고 그 다음에 AROM 혼자서 이제 환자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게 바로 율동적 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황 색깔로 한 게 바로 우리가 손상 환자에게 쓰는 기랑근 기법입니다. 기랑근 기법에는 스테빌라이징 리버스 안정적 반전이 있어요. 이거는 교대성 등장성 수축이에요. 교대성 등장성.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치료사의 손이 양손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등장성 수축하는 곳에 이제 계속 교대적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스테빌라이징 리버살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직접 이렇게 손해 손상의 환자 쓰는 요 율동적 반전이에요. 리드믹 리버살이라는 것은요. 양손을요. 주동근과 기랑근에 딱 두고요. 교대성 등척성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교대성 등척성 운동을 해주는 게 바로 율동적 반전입니다. 즉 파킨슨이라든가 이렇게 아탁시아가 있는 환자에게 움직임 개시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적용이 되고요. 근력이라든가 근력이 향상되면 안정성이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균형 운동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듬릭 리버설, 율동적 반전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 하나 더 있거든요. 잠시. 예, 요거 역동적 반전 9번째 돼 있는 거 다이나믹 리버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능동 저항 구심성 동작을요 한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완근 멈춤 없이 계속적으로 수행해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연두 색깔 있는 거 있죠? 이 연두 색깔이 있는 것이 바로 이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유지 이완인 홀드 릴렉스가 있고 HR이라고 하거든요. 앞에 글자를 따서 등척성 수축을 일으켜 주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 함스트링을 이제 그 스트레칭 시켜주는 모습인데요. 함스트링은 뭐예요? 그 신전이잖아요. 니 익스텐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 익스텐션 방향으로 이제 치료사가 이렇게 파란 거 있죠? 얘가 이렇게 저항을 주게 되면 환자 보고 이제 버티세요라고 해주는 거예요. 멘트가 달라요. 버티세요라고 해주면 이제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이렇게 버티세요 해주는 게 홀드 릴렉스고요. 그 다음에 CR 즉 수축 이완 컨트랙트 릴렉스는 등장성 수축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함스트링을 이렇게 수축을 시켜준다라고 했을 때, 환자분 보고 이제 무릎을 이제 굽히려고 하잖아요. 무릎을 이제 환자는 필라고 하고, 이제 그 치료사는, 이제 무릎이 굽혀지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환자에게 이제 힘을 가하는데, 그때 이제 힘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환자는 이제 무릎을 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멘트가 달라요. HR 때는 멘트가 버티세요지만 그 CR일 경우에는 환자 보고 힘을 더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예, 조금 그림이 좀 이해가 가나요? 환자가 무릎을 CR 같은 경우는 환자가 이렇게 무릎을 이제 피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면 치료사는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환자가 이렇게 막 무릎을 피려고 하겠죠, 그렇죠? 예, 그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요 기법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좀 배우긴 하겠지만 조금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장입니다. 퀴즈 나갑니다. 1번. 겨냥 이상, 즉 디스메트리아를 주증상으로 하는 손해병변 환자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중재 방법이 뭘까요? 입니다. 그러니까 이 겨냥 이상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뇌가 에라를 수정하는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되는 게 바로 겨냥 이상인데, 자, 피드백하고는 시각적 피드백하고는 상관이 없죠. 청각 정보 차단한 균형 운동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면 3번. 복잡한 동작에서 단순한 동작으로 해주는 거. 그래요. 이게 조금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량 이상이라는 것은 내가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그 에러를 수정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복잡한 운동에서 단순한 동작으로 하나하나를 알려주면서 겨냥 딱 되게,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다다를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그러면 4번, 5번 읽어볼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2번. T1 완전 척수 손상 환자에게 쓸 수 있는 중재가 뭔가라고 했는데요. 자, 1번. 미끄럼판 이용한 이동 동작 훈련이래요. 이거는 트랜스퍼 훈련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그 매트2 휠체어 아니면 휠체어에서 메터로 이렇게 옮길 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 정도는 아무래도 트라이셉스가 사용될 수 있으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지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으면 이 운동을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C7에 해당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피더를 이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엘보 플렉스하죠. 그러니까 엘보 플렉스 C5가 움직이게 되면은 피드를 이용해서 충분히 음식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C5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 KF4는요. T12입니다. 보행훈련 한다라는 것은 보행이 척수손상 환자에서 보행이 가능한 레벨은 T1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기를 사용해서 일단 서기가 가능한 거는 T12고요. 예, 그래서 이건 T1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4번 팔의 전 범위에서 가능한 이게 조금 가까울 것 같아요. 그리고 5번 테노데시스라고 했습니다. 테노데시스라는 것은 리스트 익스텐션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C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